자, 커피를 할게요. 먼저 아주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를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 시계에 대해서 각자의 폴스들의 서메이션을 했을 때 얘네들은 운동량, 보전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질 않았었는데 얘를 리니얼 모멘텀 밸런스라고 부를 거예요. 선형 운동량의 밸런스, 균형. 그래서 LMB라는 약어로 쓸 거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거로 토크의 합이 변화를 만드는 게 가군동량. 가군동량은 가군동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보고 있는 옵저베이션 프레임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B에서 이걸 봤다고 했을 때 HB에서 적용된 가군동량에다가 이 B가 움직이는 속도의 운동량. 여기에서는 펄티클의 운동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angular momentum balance 혹은 AMB라고 앞으로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크 혹은 모멘트는 뭐냐? B에서 파티클까지의 거리에 크로스 외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각자의 I 컴포넌트들의 폴스가 있다. 그러면은 I 컴포넌트들의 토크가 작용을 하는데 토크 자체도 정의가 B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 B, I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 식은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식을 폴라 코디네이트에 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에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식 전개하는 과정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워지는데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저희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그냥 모두가 물리를 배웠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운동량은 MV고 에너지는 MV 제곱이에요. 근데 왜 MV 제곱일까요? 왜 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이 유래하지? 왜 운동량은 속도에 대해서 하나의 개수인 거고 얘 외에는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디파인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열량이든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양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속도의 제곱이라고 정의가 될까요? 왜 MV 3승이 아니고 4승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형태가 아니고 에너지라는 개념을 우리는 사실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개념이 수식적으로 나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개념이 이 식의 제곱이랑 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해보게 됐는데 단순히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학적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량을 미분한 게 결국 힘이라고 했어요. 힘의 변화에 따라서 운동량이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분을 하면 R1에서부터 R2까지 뭐 일반 물리에서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어떠한 물체가 있고 여기에다가 F라는 힘을 넣습니다. F라는 힘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R1에서부터 R2에부터까지 힘을 끌고 밀어왔을 때 여기까지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그래서 힘에다가 힘을 가한 거리까지를 이렇게 내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적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일이라는 개념을 배웠거든요. 수식적으로 당연히 이 식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식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식에다가 dr 벡터를 똑같이 이렇게 내적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당연히 이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힘을 가한 거리만큼을 적분했다라고 이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우리가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이 그 전에 이 텀이잖아요. 그럼 이 텀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 R1에서 R2까지의 dt, d, mv 내적 dr은 v 벡터를 다 써주면 fr이 벡터죠. 컨스턴트 매스라고 합시다. 그럼 매스는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고 매스는 빠져나오고 dt, dv 벡터 dr인데 dr을 계산하는데 하나 그냥 우리가 dt에 dt를 똑같이 곱하고 dr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dr은 dt의 dr에다가 dr이 곱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dt.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따라서 처음은 적분이었는데 이 적분을 분모 분자에 원래 분모 분자라고 하면 안 되지만 미분 적분이니까 어쨌든 dt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하면 시간에 따른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 dtdr은 v입니다. 그래서 얘는 v 벡터인 거고 여기 내적 dv dt에서 여기에 dt가 있으니까 이 dt끼리는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럼 dv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건 dv에 대한 적분이니까
V1부터 V2까지의 적분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럼 얘는 V를 DV에 관한 적분으로 만든 거라서, 여기에 M이 빠졌네요. M 들어오고, DV 내적 V를 적분을 하면 2분의 1 M 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1 제곱이 돼요. V 내적의 V를 미분하면 우리 배웠는데 V 내적에다가 DV 더하기 DV V 이렇게 하나씩 미분을 한 거에 내적 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얘는 어차피 내적은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V입니다. 즉 이것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2분의 1이 나와서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 돼요. 이렇게 적분을 하고 보니 얘는 결국 최종적인 스테이트,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라고 하면은 최종적인 속도에 따라만 상관이 있지 그 중간에서 힘을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결국 이 식이 이 식이 R1에서 R2까지 가해진 힘을 움직임 벡터에다가 적분을 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R1에서 R2까지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한 게 최종적인 처음 스테이트와 최종적인 스테이트의 속도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자.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만 가지게 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편리한 특성이 있어서 얘를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역학적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T라고 노테이션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스테이트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니까 그럼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양을 그냥 우리는 1이라고 말하기로 하고 그 1을 그럼 힘에 따라서 적분한 거다. 스테이트 1에서부터 2까지에 작용한 2를 W1, 2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표면에서 박스가 있고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0라고 합시다. 여기 방향이 x 방향이고 여기에서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마찰력 코에피션트가 뮤라고 했을 때 마찰력 때문에 얘가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v가 0이 되는 상태가 나올 거예요. 마찰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중력이 필요하고 이랬을 때 얘가 멈추기까지의 가는 거리
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면 델타 x, x2 마이너스 x1은 몇일까? 파티클이 멈추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야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의 차이.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아, 이렇게 봅시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얘를 처음 스텝이라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먼저 합시다.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0이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라고 합시다. 얘는 스테이트가 R1에서부터 R2까지 F의 DR 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혹은 얘를 T1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DR은 VDT이기 때문에, V는 DRDT니까, F 내적 V, DR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V0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 mg로 중력이 작용하고, mg에 반해서 수직항력 n이 작용하고, 여기에 마찰력 F 프릭션이 적용합니다. F 프릭션은 마이너스 뮤 N. N과 mg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얘를 다 써버리면, F에 작용하는 것은 N-mg, 여기를 x1, 여기를 x2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햄에다가 2의 2 벡터, 그러니까 이 2의 방향, 마이너스 F 프릭션의 2의 1 벡터가 F인 거고, 여기에 내적, V는 처음에 x1 방향으로 V0, 2의 원 벡터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V T구나. GT. 그럼 내적이니까 E1과 E2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차피 내적을 했을 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F 프릭에 가져오는데, F 프릭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1에서 T2까지 V0에 ET. V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거니까 얘는 여기가 x2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와서 xt, x2 마이너스 x1 F 프릭션은 마이너스 뮤 n이고 뭐 사실상 n은 m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뮤 mg라서 마이너스 뮤 mg x2 마이너스 x1은 마이너스 2분의 1 mv0죠. 그래서 델타 x는
2 뮤 G분의 M 사라지고 V 제로 제로. 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N과 MG가 그냥 합산돼서 없어지는 힘이어서 그것을 0으로 무시해도 되지만 무시하지 않더라도 방향 자체가 얘는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1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1에서는 내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월크에는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걸 잘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주 짧게 여기에서 음, 비슷한 경우로 박스를 마찰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어, 델타 X만큼 밀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의 힘은 미는 데에 발생한 힘은 마이너스 뮤 mg일 테니까 하게 된 일은 델타 X만큼 밀면은 뮤 mg 델타 X가 되는 거죠. 일은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또 한 번 더 힘을 밀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가해진 에너지는 뮤 mg 델타 X고 여기에서 또 가해진 에너지는 반대 방향으로 어쨌든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뮤 mg 델타 X가 됩니다. 즉 2 뮤 mg 델타 X가 돼요. 어떠한 힘이 가해졌고 그래서 새로운 상태가 됐고 새로운 상태에서 다시 힘을 가해서 원래 힘으로 복귀를 했는데 원래의 복귀를 했더니 거기에서의 추가된 일이 0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어, 우리가 직접 민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경우를 봤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경사로에서 이렇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경사로에 물체를 놓고 마찰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움직였다가 사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힘을 또 받아서 일로 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발생했었을 때 마찰력으로 잃은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력으로 잃은 에너지는 복원되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잃고 나서 그 에너지가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복원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non-conservative 시스템, 아마 한글로는 비보존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중력에 의한 힘을 받았다고 합시다.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어떠한 두 개의 파티클이 있고 아니, 하나의 파티클을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이렇게 밀었어요. 여기가 H1, 여기가 H2. 밀었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혹은 분자에서 얘가 중력에 의해서 일로 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여기에서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1이고 2라고 했을 때 W1에서 2로 간 1 더하기 W2에서 1으로 간 1을 더하면 적분 R1부터 R까지 F, GR, R2, R1, F, GR을 더해준 건데 여기에서의 중력은 R1부터 R2까지 mg로 작용하고 mg가 dr에 내적을 해서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g에 대해서 내적은 여기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h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1부터 h2까지 중력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서 마이너스 mg에다가 dx 마이너스 h2부터 h1 mg dx 이 때문에 적분을 해주면 0이 돼요. 중력에 의한 힘은 스테이트가 어떤 상황에서든 1에서 2로 갔다가 2로 다시 왔을 때 거기에 총 가해진 힘은 중력에 의해서 가해진 1은 0이 됩니다. 이런 것을 컨저베이티브 시스템, 보존계라고 불러요. 보존계에서의 에너지는 에너지 곱 파티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얘가 처음에 위치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알비트러리한 아무 무작위적인 클로즈드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으면은 얘가 총 한 1은 0이 됩니다. 얘를 조금 더 멋있게 써서 클로즈드 된 패스를 이렇게 감마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태회로에 대해서 FGR을 하면은 0이 됩니다. 이게 클로즈드 커브라는 뜻이고 해, 해 곡선에 따라서 어떻게 알비트리아라는 곡선이라도 이게 폐 곡선으로 닫힌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서의 폴스는 컨저버티브 폴스일 때만 해당돼서 컨저버티브 폴스를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접근을 한 일은 0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를 V라고 정의를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는 어, 어,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mrg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형태의 포텐셜이 스프링인데 이 용수철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벡터에 대한 2분의 1 k xi
X0, X0.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의 X0는 스프링이 있을 때 그 이퀄리브리엄 한 상태의 길이 X0. 그럼 여기서 늘어날 때마다 KX, K 델타 X의 힘이 작용하잖아요. 여기에서 X0. 가 정의될 수가 있고, 얘를 미분을 하면은 홀수가 돼야 되는데, DR로 마이너스 BV를 하면 MG가 되는 거고, Z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력 형태의 방향으로, Y라고 할까요? 네, 좀 방향을 고려해줘야 되지만, 얘는 어쨌든 MG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K, XI 마이너스 X0. 2가 미분하면은 2 없어지고, 2분의 1, 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K, 델타 X. 2의, 이 X의 방향. 이렇게 홀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서 우리가 컨저버티브 폴스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서는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컨스턴트예요. 반대로 넌 컨저버티브한 대표적인 폴스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프릭션, 방금 설명했었던 프릭션은 마이너스 뮤 n이 V 방향으로 이거는 V를 크기로 나눠준 거니까 그냥 V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고 혹은 드래그 폴스 그 B가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형태의 힘들이 얘네들은 에너지를 보존해주지 않는 non conservative force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거 MGH라고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포텐셜 에너지가 뭐 MGH 2분의 1 K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될 수 있고 키네틱 에너지가 정의될 수 있고 이 에너지가 정의되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LMV 리니어 모멘텀 밸런스 식에서 걔네를 적분하다 보니까 여지여지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다 보니까 스테이트에만 관해서 이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사실 1분의 램브 제곱 MGH 운동에너지 역학의 뭐 위치 에너지는 아주 많이 다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푸냐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에너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좀 쉬운 경향이 있어요. 쉽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 상태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 상태, 끝 상태의 속도만 재면 되니까 복잡한 적분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에너지를 위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여기에서 대포를 썼어요. 알파의 각도로 V0를 속도로 대포를 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있을 거예요. 얘가 파라볼라를 그리면서 이렇게 닿을 텐데 여기에 가장 높은 헤이트를 어떻게 구하냐?
그럼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키네마틱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VY가 V0의 사인 알파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GT로 속도가 시간에 따른 함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럼 VY가 0인 지점을 찾습니다. 그때가 맥스일 테니까. 그럼 V가 Y가 0인 지점을 찾았을 때의 T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T를 기반으로 적분 VY에다가 DT를 T0,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은 H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야 했었는데 얘를 에너지 관점에서 푼다게 되면 처음에 에너지, 처음에 키네틱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에 키네틱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 왜? 풀스니까. 그럼 처음에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로 제곱이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y 방향의 속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x 방향의 속도만 남아 있는데 x 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계속 유지이기 때문에 m v 제로의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로 코사인 알파 제곱으로 될 수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mgh라고 했잖아요. 그, 그, V라는 것 자체가 살짝 헷갈리네. 살짝 노테이션이 헷갈리긴 하는데, 어, 체크를 조금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고,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해서 mg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 방향이 여기고, 결국 R 방향이 여기여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상쇄돼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h는 2분의 1 mv 제곱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 제로 코사인 알파의 제곱, m 없어지고, h는 2지분의 V0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2지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될 수가 있어.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가면 내가 혹시 노테이션을 잘못 썼나 싶어서 네, 그 MRG로 이렇게 내적을 하는 게 맞는데 이 G 자체가 그 Y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설정을 벡터 설정을 하면은 애초에 G 벡터가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MRG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MGH로 그냥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MGH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예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시가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되고, 그냥 장난감 차라고 해도 되고, 장난감 차를 처음에 속도가 없는 상황에서 V0는 0에서 H0를 가지고 있대. 얘를 떨궈요. 떨구다 보면 얘가 점점 속도가 붙어가지고 움직이다가 갈 텐데, 이렇게 여기에 한 바퀴를 회전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회전 방향을 라지 R이라고 하고, 그럼 이 차가 적당히 높은 속도에서 떨어뜨려야 충분한 속도가 만들어질 거고, 충분한 속도가 만들어져야 얘를 회전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H0가 몇이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약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뒤로 백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속도가 멈춰버리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그럼 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원에서의 움직임을 봅시다. 이 원에서의 차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차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mg가 있고, 여기에 수직한 력, 노멀 포스가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을 2의 R, 아니. R을 기준으로 이 방향을 2의 R 방향, 이 방향을 2의 세타 방향이라고 폴라 코디네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폴라 코디네이트?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코디네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페이스 커브라고 봐야겠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m 플러스 mg 코사인 세타 2의 R 방향. 2의 R 방향으로 마이너스 n이 작용하는 건 수직인 거니까 알겠고, mg의 경우에는 여기가 세타일 때, 이렇게 mg가 작용을 할 때,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여기가 세타. 그럼 mg가 mg 코사인 세타와 mg 사인 세타로 나뉠 수가 있죠. 그럼 이 2의 R 방향으로서 마이너스 n 플러스 mg 코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타의 방향으로는 세타의 반대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2의 세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항상 썼던 식이 마이너스 mr 세타 오메가 제곱 2의 r 플러스 mr 세타 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의 r 방향의 크기만 봤을 때 n은 넘겨주면은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mr 세타가 되죠. 왜 우리가 n을 계산하냐? 여기에서 얘가 넘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것은 n 자체가 0 이상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직 항력이 어느 상황에서든 작용한다는 것은 얘가 붙어야지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n이 0 이상이다 의 조건을 찾으면 돼요. 그럼 세타 닷은
V는 R 세타 다시기 때문에 다시 쓰면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m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0보다 커야지 얘가 전혀 세타랑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서든 n이 0보다 커야지 세타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V제곱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V가 결국 에너지의 관점에서 에너지가 점점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갈수록 V가 커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mgh0이고 얘가 나중에 어떠한 지점에 있을 텐데 어떠한 지점에서의 속도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게 mg 여기에 어떠한 세타일 때의 높이라고 하면 얘를 h라고 합시다. 이게 h가 되는데 v제곱은 m이 없어지고 2가 곱해져서 2g h0 마이너스 h가 되는데 h는 어떻게 쓸 수 있냐? r을 기준으로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r r 코사인 세타 여기가 r 코사인 세타 여기가 r이니까 여기는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h는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세타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럼 얘가 다시 와서 v제곱은 2g h0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얘를 대입해주면 mg 코사인 세타에다가 m r분의 m v제곱 2g h0 마이너스 2g r 플러스 2g r 코사인 세타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주면 여기에서 r 사라지고 m 2mg 코사인 세트고 여기가 mg 코사인 세타가 하나가 있었으니까 3mg 코사인 세타 얘 처음에 항은 r분의 2mg h0 그 다음 얘는 r 사라지면 마이너스 2mg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시 조금 네. 그럼 어차피 R이랑 H0 뭐 이런 것들은 다 고정된 값이니까 이 수직 항력을 변하게 하는 항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그럼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세타가 파일 때 코사인 세타 자체의 함수가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여기가 파일 때니까 세타가 파일 때 3mg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mg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2mg를 하고 더하기 r분의 2mgh0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h0는 mg 다 사라지고 얘가 5mg니까 5mg 분의 2 5 mg 다 사라지고 어허
이 되네요. 세타가 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세타가 여기서부터 0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최악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점에서 당연히 속도가 제일 낮겠죠. 그 속도가 낮은 지점에서 얘가 n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 원심력이랑 작용이 되니까 속도에 따라서 이 반지름을 돌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H0는 2분의 5R보다 커야 된다. 첫 번째로 이게 있고요. 또 재밌는 그래서 항상 뭔가 여러분들이 뭐 롤러코스터나 이런 것을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할 때 여기 라지 R이 있으면 라지 R보다 어 이게 2R이니까 2분의 5R이니까 대략적으로 2.5배 어 2R 두 개, 세 배 정도의 높이를 쌓으면 충분히 이 원보다 크게 세 배를 높이를 쌓으면 충분히 얘를 돌 수 있을 것이다. 마찰력까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약간 재밌는 사실은 얘가 결국 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스릴이 있거나 힘들거나 뭐 이럴 일들이 가속도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속도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받냐? 즉, n은 어디서 맥시마이즈가 되냐라는 관점일 때, 세타가 0일 때 n이 제일 커지거든요. 그럼 세타가 0일 때 n은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거니까, mg 더하기 r분의 2mg h0. 그래서, 뭐, h가, 우리가 이것을 최소의 높이 2분의 5r이라고 합시다. h0가 2분의 5r일 때, 여기 가장 밑에서 받는, 다시, 여기 처음에 높이가 이제 2분의 5r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가 세질 텐데, 가장 최소의 높이라고 했을 때 2분의 5r에서 얘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n,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는데, 회전하게 되는 가속도를 받게 되는데, 그 가속도의 가장 큰 크기는 이 3mc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mg 플러스 r분의 2mg 제로 h0에다가 h0가 2분의 5r이니까 2분의 5 더해주면은 6mg가 됩니다. 즉 질량에 따라서 이거고 가속도를 6g만큼 받는 거예요. 단순히 2분의 5r에서 이렇게 원 한 바퀴를 돌려고 하니까 얘의 가속도는 6g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나사 같은 비행사들이 버텨야 되는 가속도들이 있잖아요. 얘가 6g의 가속도를 받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6g를 버틸 수가 없고요. 평균적인 사람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게 5g 정도의 가속도라고 합니다. 5g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는 의식을 잃어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설계할 수 있는 최소의 높이가 2분의 5R인데 2분의 5R의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타가지고 가속도를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의식을 잃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죠? 우리는 왜 의식을 잃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롤러코스터를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롤러코스터 설계하는 사람이 돼도 재밌겠다.
장난감 만들듯이 이런 놀이공원을 설계하는 일을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차원에서 우리가 5G의 가속도를 받게 되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지? 네, 의문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에서의 첫 번째로는 이것을 2분의 5할 만큼 높이지가 않고 더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더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얘 순수의 속도로 올라가지가 않고 여기에서의 장치를 이용해서 어셀러레이션을 추가로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발할 때의 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오지보다 더 적은 가속도로 여기를 시작하더라도 이 원을 한 바퀴가 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가속도를 크게 받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R을 키우면 돼요. R을 키우는 게 맞나? 네.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에서의 가속도 자체가 R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R을 키우면 키울수록 V에 따른 힘 받는 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R을 키운다는 것은 컬베이처를 키우는 거니까 처음에 컬베이처가 훨씬 더 큰 컬베이처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R이 작아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의 컬베이처는 여기를 기준으로 R이 생기는 거고 올라갈수록 R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롤러코스터를 설계를 합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의 최대 가속도를 받는데 여기에서 R은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적게 되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R이 작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5G를 넘지 않고 얘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플로소이드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컬베이처 자체가 리니어하게 점점 증가해서 R이 작아지는 그러한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롤러코스터 디자인에는. 자, 간단한 문제들을 조금만 더 풀어볼 건데, 일라스틱 슬링샷이라고 하고, 뭐, 쉽게 말해서 새총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탄성력 용수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탄성력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고무줄을 늘렸다가 꽝 쏘면은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상황 딱 여기 마지막에서 얘의 연결이 끊어지면은 얘는 또 V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새총이라고 합시다. 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인데, 그럼 여기에서의 날아가는 속도는 처음에 V가 V0가 0이면 여기에서 V가 몇일까? 여기에서 용수철이 X0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L0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K L 마이너스 L0 제곱인 거고 이게 이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을 변화해서 V는 페어 m분의 k L분의 L0의
뭐 여기에서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를 우리가 뭐 만약에 델타 x라고 봅시다. 그럼 L 제로의 제곱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은 L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쓰면 루트 n분의 k 루트 L 제곱 제곱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L 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스프링을 따지는 문제들이 좀 이것도 약간 하나의 스킬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고 얘가 이만큼 움직여서 x 제로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이 K1, K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또 한 번의 경우에는 K1, K2가 정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x 제로만큼 움직이고 스프링이 K1, K2 다른 형태의 탄성 개수를 가질 때 어떻게 포스가 작용하냐를 보면 이 직렬로 움직일 때는 어, 어떻게 해서 알겠지? 자, 얘 전체가 x0로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전체가 x0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스트링이 x1만큼 움직일 수 있고 여기 스트링이 x2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스프링이 늘어난 거리 x0는 x1, 스프링 1이 늘어난 거리 더하기 스프링 2가 늘어난 거리 x2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f는 kx에서 x0는 x1 플러스 x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x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k 이 k1과 k2를 합쳐져 있는 스프링 코에피션트를 k2라고 합시다. 그럼 얘 k2는 k2의 f는 마이너스 k1의 마이너스 k2의 f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얘네는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가 다 똑같이 작용합니다. 각 텐션에서 뭐 폴스가 1이 작용했고 여기가 폴스 2가 작용했으면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당연히 같게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폴스는 다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전체 합쳐진 코에피션트 K는 K2분의 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이라서 K2는 K1 플러스 K2분의 K1, K2. 병렬로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늘어난 거리, K1이 늘어난 거리와 K2가 늘어난 거리가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각자가 더해진 힘이 합쳐져야 실제 최종적으로 합쳐진 힘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힘은 마이너스 K2의 X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K1X. 얘도 X만큼 일어났고, 얘도 마이너스 X만큼 일어난 두 개의 힘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했을 때는 스프링 코에피션트가 두 개가 더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직렬이나 병렬에 따라서 합쳐진 스프링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을 뭐 나중에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쓴다고 했을 때 키의 이분의 결국 하면 얘네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원래의 포텐셜 에너지를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에너지가 운동량으로 변환이 된다고 했을 때 V 제곱은 X0의 루트 M분의 K가 되는데, 얘는 이 경우라면 K가 이렇게 가서 MK1 플러스 K2분의 K1, K2. 이 패러럴의 경우라는 X대로 루트 N분의 K1 플러스 K2.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이런 문제들도 뭔가 예제 같은 데서 풀도록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폴스가 더해지는 거고, 얘네들은 폴스가 같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거리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F는 KX라는 식에서 그냥 이것들을 스프링 코에피션트들이 어떻게 더해져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혹시 숙제를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문제라서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없으시면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